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직장에서 시작된 사랑의 끝.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까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야기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그렇듯 직장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도 누군가는 다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걸 남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저처럼 혼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아주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믿었다가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매장이었고 사람 수도 많지 않았지만 유독 소문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안에서 나름 잘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랑도 크게 부딪히지 않았고 후배들이나 알바생들이랑도 두루두루 잘 어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죠. 형은 진짜 성격 좋아요. 형은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이 나를 조금 방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신입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예뻤습니다. 그런데 예쁘다는 것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태도였습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했고 항상 먼저 인사했고 누구한테든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장님이 그녀의 교육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가르쳐줘라. 사람 성격 좋아서 잘 맞을 거다. 처음엔 정말 일로만 대했습니다. 메뉴 설명, 동선, 컴플레인 대응, 매니저로서 가져야 할 태도, 그냥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웃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직장이다. 선을 지켜라. 하지만 마음은 항상 생각보다 한 발 앞서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화를 보자는 말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데이트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화 한 편 보자는 아주 애매한 말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다음 주에 제가 교육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장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이 관계를 내가 망치는 건 아닐까? 아무 일도 아닌데 혼자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몇 번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고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라기보다는 불안에 밀려 고백을 했습니다. 나랑 사귈래? 생각보다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응, 좋아.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같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귄 지 몇 시간 만에 너무 많은 걸 나눠버렸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저는 교육을 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빡빡한 일정이었고 전화는 길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쉬는 시간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뭐해? 밥은 먹었어? 끝나고 전화할게. 그런데 교육 중 어느 날부터 답장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울리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기쁨보다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이유를 묻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가
나 만나기 며칠 전에 다른 여자를 좋아했다는 말이 있어. 그 애랑 안 되니까 나한테 바로 대시한 거잖아.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기 전 누구와도 사귄 적이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다 같이 웃고 장난친 게 전부였습니다. 오래 통화할 수 없었기에 저는 말했습니다. 그거 왜야? 교육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교육이 끝난 주말 우리는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분히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누구와도 따로 만난 적 없고 데이트도 없었고 그저 사람들과 잘 지낸 것뿐이라고. 그녀는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다시 해보자. 그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많은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도, 시간이 달라도 기다렸고,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 전부 말했습니다.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안의 증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역시나 불안한 마음이 맞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다시 헤어지자고 말하더군요. 계속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나자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키도 크고 잘생긴 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나 걔랑 잤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형, 언제요? 한 일주일 됐어. 그 날짜는 우리가 사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형, 저 그 애랑 사귀다가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그 형은 얼굴이 굳더니 미안하다며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밀 연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형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섰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매장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매장 남자들이랑 잤다. 그 말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저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사실을 그땐 몰랐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던 중 매장에 있던 사람들과 그녀가 같이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갔다 오고 얼마 있다가 한 커플의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메일로 온 카드 내역서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저의 전 여자친구 집 근처 모텔 내역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매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말 동물의 왕국 같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녀는 부점장님에게 맥주 한잔하면서 상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점장님은 가정이 있는 분이었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유부남인 주방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 셋이 맥주를 마셨고 부점장님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알바생에게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둘이 같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까이 가니 같은 모텔 샴푸 향. 옷도 전날 그대로.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커플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과 있던 날, 바로 다음 주부터 일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사귀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엔 사랑도, 토덕도, 관리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이야기에 완벽한 악역은 없습니다. 다만 선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나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사랑 앞에서는 사랑이었는지 상처였는지도 모르겠던 그 시절. 늘 다른 사람을 만나도 결국 같은 외로움만 느꼈어요.
그땐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고, 미쳐봤으니까 더 진심이었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남은 건 향기와 흉터뿐이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저를 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알게 해줬죠. 혼란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고, 욕망 속에서도 진심을 붙잡으려 했던 저 자신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어지러움이 지나가고 나니까 예전보다 조금은 단단해진 제가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그 어떤 문란한 사랑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법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걸요. 여기는 사람 이야기 수집소였습니다.